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불 뗄 취자고요. 불을 뗀다는 것은 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밥을 짓기 위해서 아궁이에다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지폈잖아요. 그것을 불 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 벌리다라는 부수가 있잖아요. 불 앞에 가서 입 벌리는 건 뭐예요? 후후 불어가면서 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불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불뗄 취자고요. 취사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 글자랑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 글자가 하나 있겠죠. 이 글자는 불취자예요. 자, 입이 있고 입 벌리다가 있죠. 입을 벌려서 공기를 후 하고 내뱉는 거죠. 그거는 분다라고 해서 불취자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엔 잘 나와요. 헷갈리지 마시고 불이 있으니까 불뗄 취자고요. 입이 있으니까 공기를 후 하고 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는 불취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오칠자고요. 우리 칠기 그릇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 나무에서 페인트 원료가 되는 물을 뽑아냅니다. 바로 그 페인트 원료가 되는 그 물이 나오는 나무가 온나무예요. 그 온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요, 페인트 원료가 되는 물을 뽑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온나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를 옷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잠잘 침자고요. 침구류, 침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겠죠.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장수 있죠? 장수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일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가겠죠. 집에 가서는 덥다 보이시죠? 덮여있는 이불 속으로 손으로 딱 걷어내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들어갔겠죠. 뭐하러 들어갔어요? 잠자러 들어갔죠. 그래서 잠잘 침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떨어질 타자예요. 자,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냐? 자, 달월자가 있죠. 여기선 달로 보겠습니다. 왼 좌자가 있죠. 달이 왼쪽으로 가더니 언덕 너머로 뚝 들어간 거예요. 땅 밑으로 뭐 해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떨어질 타자가 되는 거고요. 타락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락자는 언제 쓸까요? 어떤 글자일까요? 네, 여기 떨어질 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왼쪽으로 가던 달이 땅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랑 헷갈리면 안 되는 글자가 따를 숫자가 있는 거죠. 따르다라고 하는 건 뭔가 가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없으니까 땅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맡길 탁자예요. 자, 손으로 건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일곱칠자의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명절에 가래떡을 뽑아 먹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가래떡을요, 7등분으로 배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주인에게 건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일을 뭐 했어요? 맡긴 게 된 거죠. 의탁하다 할 때도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맡길 탁자가 되고요. 이 글자랑 굉장히 유사한 글자가 하나 있었죠. 여기 말씀원자가 들어가면 무슨 글자예요? 부탁할 탁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 부탁하는 거고요. 손으로 건네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길 탁자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쫄 탁자예요. 또는 다듬을 탁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 구술옥자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술이 있고요. 돼지 시자는 우리가 어떤 의미도 있다라고 했어요? 많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점은 뭐예요? 찍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요, 많은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새가 와서 부리로 다 뭐 했어요? 쪼았어요. 그래서 쪼을 탁자가 되는 거고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 줘야 되겠죠? 다듬을 탁자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옥구슬에요, 찍힌 자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새가 부리로 뭐 했다? 쪼았다. 쪼을탁.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다듬어 줘야 되겠죠? 다듬을 탁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탐낼 탐자예요. 우리 탐욕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어떤 글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재금자가 있죠.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거죠. 이제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내 눈앞에 재물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그 재물을 뭐 한 거예요? 탐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낼 탐자가 되는 거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통할 투자고요. 투과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빼어날 숫자가 있죠.
그리고 가다가 있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빼어나게 잘 풀려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방법이 잘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일이 빼어나게 다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웠던 전략이 잘 뭐하는 거예요?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통할 to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준비해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씨 뿌릴 파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파종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밭전자가 있고요. 분별할 변자가 있고요. 손이 있죠. 사실 이렇게만 합치면 차례번자도 되는 거잖아요. 밭에서요, 곡식을 뿌릴 때는 그 곡식의 종류나 시기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죠. 밭에다가요, 곡식을 뿌릴 때 그 종류를 잘 분별해서 손으로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릴 파자가 되는 거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마칠파 또는 파할 파자라고 하고요. 우선 이 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글자는 능할 능자고요.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잘하는 걸 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몸이 있고요. 많다가 있고요. 짧은 칼이 있는 거죠. 자, 우리 17대 1로 싸웠는데 1인이 이겼으면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죠. 싸움에 능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이 몸뚱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깨 형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이 뭘 들고 있냐면 짧은 칼, 비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1인이 이겼습니다. 그 1인이 싸움이 어떤 거예요? 능한 거죠. 능할 능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그물과 같은 데에 갇히게 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무언가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물에 갇힌 것처럼 어떤 그 사건을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마칠 파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언제 쓰이는 글자냐면 파업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일업자. 네, 그래서 파업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들평자고요. 우리 들이 뭐예요? 평평하고 넓은 땅을 들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평평할 평자와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고 넓은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글자로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폭폭자고요. 폭이라고 하는 건 이 너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떤 의미냐면 밭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 같은 사람들 우리 밭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세요?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시잖아요. 그 수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요, 햇빛을 가려줘야 되는 수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의 수건보다는 뭐가 길어요? 폭이 길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폭폭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버금부자고요.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우리 버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어떤 의미냐면 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합니다. 몇 명이 일하냐면 41명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요, 칼로 자르듯이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5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는 21명이, 한 곳에는 20명이 가서 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량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이것을 버금간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버금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보단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금부자고요. 네, 다음 글자로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짐하자고요. 우리 짐을 수하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보시면 갈고리 하나 들고 열심히 풀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요, 나 어찌할지 몰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풀을 줘봐야 뭐밖에 안 돼요? 짐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풀이 필요했다면 자기도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나는 어찌할지 몰라, 그냥 안 할래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풀을 줘봐야 뭐밖에 안 된다고요?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짐하자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요, 학자고요. 우리 학이라고 하는 새는 뭐가 길죠?
목이 길죠? 그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가 있죠? 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덮었는데요. 그 그물 사이로 목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이 큰 새를 뭐라고 한다고요? 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학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글한 또는 편지 한자라고 하고요. 자, 사실 이 글자는요, 아침 조자에서 온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가 많이 비추는 시간이고요. 상대적으로 달이 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침이죠? 거기에서 온 글자예요. 아침에 사람이 새 깃털로 된 붓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라고 해서 편지 한자가 되고요.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뭘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 한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아침에 새 깃털로 된 붓을 들고 편지를 쓴다 또는 글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